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또 한번 보죠. 퇴행성 관절염 평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걷는 거다. 많이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걸어도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 그런데 좀 전에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관절에도 영양 성분이 가야 되고요. 네, 거기가 순환이 되려면은 결국 걸어 주어야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이런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래쪽에도 근육이 있고요. 이 위쪽에는 허벅지 근육이 있는데, 이 허벅지 근육이 무릎이 서로 붙는 것을 다 막아준다, 띄워준다. 이 근육이 튼튼해져야 무릎이 튼튼해질 수가 있다. 아픈 것도 줄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걷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걸어 보시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걸을 때는 아플 수밖에 없죠. 처음에 걸을 때는. 비타민C를 먹을 때도 처음에 안 먹다가 먹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듯이 걸을 때도 역시 아픕니다. 등산도 안 가다가 가면 아픈 것처럼 걸을 때도 잘 안 걷다가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 나는 걸어보니까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무릎 운동, 걷는 운동은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생각하고 안 걸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못 걷게 된다. 그러니까 못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몸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 앞부분에서 나왔던 잘 걸어야 된다. 올바른 걷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걷는 것이 올바르게 걷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상하게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영상들을 좀 더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분은 굉장히 이 걷는 방법이 이상한 사람인데요. 훈련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조금은 해봤는데 어색해요. 이렇게 어색해요. 예, 너무 억압된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자유분방하고 좋던데. 자, 발을 벌리고 걷죠. 어깨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경진 씨 어깨가 자주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어깨가 아팠다. 또 가연 씨가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척추 엑스레이 검사와 걸음걸이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조갑 검사, 그리고 보행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팔자걸음이 심한 경진 씨는 균형 감각 검사까지 더했습니다. 그 결과 경진 씨의 균형 감각은 현저히 떨어지고 예상대로 팔자의 각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 증상은 별로 없으세요? 땅을 보고 걸으세요. 그럼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 근육이 많이 긴장이 오지요. 그 다음에 뒤꿈치 보행을 또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충격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허리나 목으로 전달이 돼서 그럴 거예요.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이 조기 올 수 있죠.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목을 앞으로 빼고 걷는 자세는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로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발이 안장으로 돌아갑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냥 넘어질 때 왜 얘는 이쪽 바지만 찢어지냐 그 생각만 했죠. 근데 많이 걸으면 아프지? 약간, 발바닥이 네, 아프지? 아파요. 아플 거야. 요새 계속 아파요. 아프세요? 네. 어디가 주로 아프시나요? 목하고 허리하고 그렇죠? 무릎하고.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이유가 걸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70% 정도가 비정상 보행을 걷고 있고, 이런 그 비정상 보행은 70%. 피로도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퇴행성 관절염,
특히 요통이라든지 목의 통증,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관절염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걸음걸이를 바로 잡으면 건강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내밀 때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팔자 모양인 경진 씨의 걸음을 바르게 교정하고 보폭이 좀 짧으시니까 보폭을 조금 더 멀리 앞으로 뻗어주시는데요. 좌우 비대칭인 가연 씨의 걸음도 정상으로 교정했을 때 과연 통증이 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주 후 올바른 걸음걸이를 고친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그 결과는 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걸어라. 그러면 세포가 춤을 춘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어떤 유치원 애들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갑니다. 내일을 향해 가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난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양재천 10km 뛰고 산행 3시간 하고 맨방공원에서 한 2시간 하고. 올해 58인 이주선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운동을 걸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걷게 된 건 그 일이 있고부터였습니다. 13년 전 간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그는 암과 4번 싸워 이겼습니다. 참 지독하다. 나도 지독하지만 병도 지독하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살면 2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솔직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은 우리 딸애들 결혼식장이나 아들 장가갈 때 누가 딸애들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난 절대로 그런 피눈물을 자식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투쟁한 거이다. 투쟁이지, 투쟁.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가족을 위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4번이나 암이 재발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꾸준한 걷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200m도 못 걸었지만 하루에 200m, 250m, 270m, 300m 자꾸 걸다 보니까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인 걸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는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으신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시고요. 간이 다른 부위에 또 간암이 발생된 그런 소견은 전혀 없으셔서 현재는 매우 치료가 잘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걷고 싶습니까? 누워 있고 싶습니까? 누워 있으면 계속 누워 있게 되고 계속 누워 있게 되면 가십니다. 그러면 아파도 걸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분은 간암이었잖아요. 하루에 200m도 못 걸었다, 300m도 겨우 걸었다 하다 보니까 500m도 걷더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좋아지는 것일까요? 운동하면 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길래 좋아지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하는 간암 말기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결국은 몸속에 들어있는 암세포가
네,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그러면 걷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건데요. 허벅지 근육이 산소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몸속으로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와야 됩니다. 몸속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는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쓰이지 않고 몸속의 산소량이 충분해진다, 풍부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산소가 많아지면 자, 암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젖산 발생인데 그걸 막아준다. 장기에서 젖산이 생기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다. 허벅지에서 산소를 갖다 쓸 수 있도록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발바닥 근육들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발달되어지도록 해주는 곳이잖아요. 발바닥은 뇌세포와 연결이 되어져서 내 몸을 제대로 지탱을 하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발달되어져야 되느냐면 뇌가 발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뇌가 활성화되어져 있으면 나의 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내 몸속의 장기도 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죠. 발이 잘 움직여야 머리도 좋아진다. 네, 그런 영상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요. 이분도 결국은 발을 움직임으로 해서 뇌가 발달을 하게 되고 뇌가 활성화되어지고 뇌의 기능이 훨씬 더 잘 되게 되어지니까 간에 있는 암세포도 쫓아내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씨, 기적을 일궈낸 걷기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걷기 치유의 힘을 믿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걷기 모임을 갖는 유방암 환자들. 회원 모두 수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걷는 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으면서 제가 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몸의 세포가 깨닫는 것 같아. 그전에는 저리 걸어가지고 뭐 걷는 사람들 보면 저게 사실은 제가 뭐가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안 걸었어요. 안 걸었고 이제 막상 제가 작년부터 걷게 되니까 얘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안 걸었을까.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이순우 씨.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3기였습니다. 결국 가슴을 절개하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8번. 그녀는 그동안 걷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차 2정거 정도 꼭 타야 되고 걷는 거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제가 딴 건 참 절약을 다 하는데 택시비만은 아까운 줄 몰랐어요. 예, 걷는 게 원래 싫다 보니까. 그 후로는 매일 8km씩 걷는다는 이순우 씨는 6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걸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게 제가 걸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암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그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당 4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은 44%, 대장암 발생 위험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가연 씨가 오늘도 집을 나섭니다. 걷기만 한 운동이 없다기에 매일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어째 그 모습이 좀 이분이 아까 그 허리 아프다는 그 여자분이죠. 아주 천천히 걷던 그분입니다. 이상합니다. 특기야
얼마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다 아파요. 허리부터 이렇게 다리 거의 발바닥까지 좀 많이 아픈데 이렇게 허리는 막 뻐근하게 아프고. 가연 씨 나이 이제 겨우 32. 그런데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보다 더 못 걷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나. 잠깐만. 앉아. 말도 못할 통증이 찾아온 건 하나밖에 없는 딸 지민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맛있어? 처음엔 고등학생일 때 받은 허리 디스크 수술의 후유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한테. 이빨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를 심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를,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울고 또 저기 딸아이가 떼쓰고 그러니까 더 속이 상했는지 많이 울고 그랬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조마조마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딸아이와 놀아줄 수 없다는 게 통증보다 더 아픈 가연 씨입니다. 애기랑 걷고, 뭐 애기랑 놀고 이런 게. 패션쇼에서는 웃기겠죠, 이렇게 하면. 평상시엔 뭐 지장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유명한 팔자걸음이었다는 경진 씨. 여기 신발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에가 많이 달아요. 팔자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끝에. 정말 심하게 달았네요. 신발이요? 그냥 뭐 한 달에 하나씩은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심한 팔자걸음입니다. 7년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조금은 해봤는데 어색해요,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너무 억압된 것 같아요. 이분은 보행검사 결과 왼쪽은 팔자걸음에 가깝고 오른쪽은 정상인 비대칭 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내밀 때 안쪽. 다음 신체 각 부위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라는 37.5도에 어느 쪽이 먼저 도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10분간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땐 36.5도, 맨발일 땐 37.5도까지 체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에서도 맨발일 때가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1도 높은 체온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올려준다는 거는 신진대사율이 한 12%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성장 호르몬 분비는 한 30%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운동 효과도 뛰어나고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맨발에 관한 한 편의 논문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발이 신발을 신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였던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달리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체중의 2~3배의 충격이 몸속으로 전달되는 데 반해 맨발일 땐 저절로 발 앞으로 착지하게 돼 있어 발바닥 전체로 압력이 분산되어 충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More natural ways of using your body are healthier, just as eating a more natural diet is healthier, right? You know, all those modern things, those don't make people healthy, right? That's not how we evolved, right? But over the time period in which we've had modern shoes, injury rates have not gone down at all. 자신도 맨발로 운동하는 리버반 교수는 사람의 발이 자연에서 걷고 뛰는데 충분하도록 진화되어 왔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에서는 신발로 인해 잠재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Much of your brain is devoted to interpreting and using the sensory stimulus that you get from your body. And you know. 개중엔 자, 맨발로 걷는 것, 우선 신발로라도 우선 걷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잘 걸어지시고, 걷는데 자신이 생기시면 그때 맨발로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으면 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맨발로 하게 되면 발바닥에 오는 자극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인해서 뇌가 활성화되어지고 뇌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도 잘 움직인다. 그래서 간도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침을 맞으면 침 바늘로 찌르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질까요? 라는 겁니다. 그건 침이 내 몸에 주는 자극, 그 자극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깨어난다.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침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기능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증도 줄여주고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해결을 한다. 네, 이게 바로 자극이 주는 효과이지 않느냐라는 건데 발바닥에 자극을 많이 주면 줄수록 내 몸은 활성화되어진다. 아까 맨발로 그러면 체열이 1도씩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몸 전체에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어져야 에너지를 많이 써야, 즉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열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맨발로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체온을 높이려면은 맨발로 걷는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결국 몸 전체가 활성화되어진다. 특히 뇌세포도 활성화되어진다. 그래서 치매에 천천히 걸리고 싶거나 안 걸리고 싶거나 방지를 하고 싶으면 걸어라. 간암, 특히 간암의 경우에는 저는 걷는 것이, 특히 산에서, 제가 가끔 제가 알고 있는 형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형님도 산을 매주 토요일 8시간 이상 하는 강한 등산 운동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간이 굉장히 나빴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걷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건강에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판을 이용해 산수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겨우 5살. 보통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인 주판으로 이곳 아이들은 7살 졸업 무렵이면 대부분 주산 2급 수준에 도달합니다. 음악 수업이 한창인 교실.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눈을 가린 채 똑같은 음을 따라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곳에선 4살 이전에 절대 음감을 익혀 악보도 없이 듣기만 해도 사나흘이면 한 곡을 다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一番最初始めるのは3歳から始めます。やっぱ耳ですね。集中力と耳を強くす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で絶対音感がついてきますね。 뿐만이 아닙니다. 3살부터 읽기와 쓰기를 익힌 아이들. 모두 유창하게 책을 읽어냅니다. 1回では、2冊から3冊1回では読みます。それが、トータルで3歳から積み重なっていくと、今この子で9 74권 정도를 읽었다는 거구나. 현재 5살인 이 아이는 거의 1000권에 가까운 책을 독파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은 몇 권 정도 있나요? 大体2000冊は読んで、甥いっ子はやっぱり3000いったりしますね。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競争したがる、ちょっとだけ難しいことをやりたがる、真似をしたがる、それから4つ目が人に認められたがるです。 이 교육법의 놀라운 성과에 자매 보육원이 100개가 넘게 생겼고 도시에서 이사 오는 학부모도 생겼습니다. なので数字も1から10しか言えなかったのが今は移って1ヶ月ぐらいしないうちに100まで数えられ、あと足し算ができる。 아이들의 체육 시간입니다. 읽기, 계산하기, 음악 수업보다 이들의 체육 시간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라는 겁니다. 고작 해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날아다니죠.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뜀트를 가뿐 뛰어넘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5살짜리 애들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브릿지 자세 등 어른들도 하기 힘든 동작을 척척 해냅니다. 왜 할까요? 일본의 다른 보육원보다 체육 시간이 20배나 많은 이곳. 무엇 때문에 이 가능할까요? 모든 활동을 맨발로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裸足で走るがために足も速くなって、でその足が速くなって今度はその運動体操のところでもバランスも良くなるし、その運動神経も上が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今度は学ぶ力の方も高いと思います。レベルが。 아이들이 뛰쳐나갑니다.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여기선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립니다.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선 흔한 감기는 물론 천식, 아토피를 앓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冬も裸足ですね。ずっと常に裸足です。 대여섯 살 꼬마들 사이에서 훌쩍 커 보이는 에리. 뇌성마비인 에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 동생들과 맨발로 어울립니다. 来た時には4歳ぐらいハイハイだったのでまだ4歳ぐらいで歩けてなくってですね。エリちゃんとかやっぱり不安定なので靴とかを履くよりも裸足の方が多分エリちゃん自身の安定を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 에린 이제 혼자 힘으로도 운동장을 돌 수 있습니다. 頑張りました。 부모님과 선생님은 에리에게 맨발 활동이 큰 힘이 됐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이 뇌성마비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뇌성마비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이신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살 때 왔는데 걷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걷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걸으니까 또 맨발로 걸으니까 이런 걸을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되어 가는데 지금 다른 아이들 5살, 4살 이런 아이들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걸어 다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주산, 달리기 뭐 못하는 게 없고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나이 또래의 애들보다 훨씬 더 잘 하더라라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해질까라는 겁니다. 저는 뇌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고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발달 활성화되어지게 되면 내 몸의 장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내 몸에 생긴 질병도 뇌가 튼튼해지면 좋게 해준다. 네.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동해라, 운동해라. 운동하면 무엇이 좋아지길래 자꾸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까? 거기에 답은 뇌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최종적인 결론을 많이 내려지는 그런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어디가 아프다, 정말 많이 아프다, 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신 분 걸어 보십시오. 제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비타민C, 소금,